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보행 이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노와 함께 낙상사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보행 이동 시 사고 사례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이란 걷기, 걷는 것, 하반신의 관절의 연속 운동에 의해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행 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노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 중 보행 이동과 관련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행 이동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만약 보행 이동 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례는 학습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황 설정 일부를 각색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내 외부에 설치된 CCTV 상시 관제 업무를 담당하던 표감독 씨는 모니터링 중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 사항을 확인하러 외부로 나온 표감독 씨는 추워진 날씨 탓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해 보폭을 넓게 걷던 표감독 씨는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만들어진 빙판을 밟았습니다.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던 표감독 씨는 그만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보행 이동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본 사례는 빗길, 눈길에서 발생한 보행 이동 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빗길, 눈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빗길, 눈길에서는 보폭을 평소보다 짧게 걷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걷습니다. 또한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도 빗길, 눈길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 시설 봉사에 참여 중인 오역사 씨는 활동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오역사 씨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동하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단신이 중심을 잡은 오역사 씨는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출입문 바로 앞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지하철로 들어선 오역사 씨는 이미 사람이 가득 찬 열차 안에 무리하여 승차하려 했으나 열차를 타지 못했고 닫히던 문에 부딪혀 뒤로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탑승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대중교통 탑승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탑승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입니다. 먼저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합니다. 또한 버스에서 하차 시에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접근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탑승 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입니다.
문이 닫히려 할 때는 무리하게 승하차하지 않습니다. 또한 열차에 탑승 중인 사람이 많으면 무리하게 타지 않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서관 봉사에 참여 중인 주독서 씨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도서관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이동하던 주독서 씨는 도로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걸었습니다. 매일 왕복하는 길이 익숙했던 주독서 씨는 휴대전화를 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면서 걷던 주독서 씨는 도서관을 향해 왼쪽 골목길로 꺾었고 그만 달려오던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골목 도로 통행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례는 골목 도로 통행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골목 도로 통행 시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길을 걸을 때는 안전하게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 중 골목이 나오면 멈춰서서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 가스 안전관리원으로 근무 중인 홍안전 씨는 이동을 위해 자동차에 탑승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자마자 곧바로 출발한 홍안전 씨는 이리저리 끼어들기를 하며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불에 정차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하던 홍안전 씨는 뒷차의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았고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가 다치고 홍안전 씨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사례는 자동차 운전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자동차 계기판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 일상 점검을 실천합니다. 또한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올바른 교통안전수칙을 알아봅시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나부터 양보 방어운전을 합니다. 양보 방어운전은 첫째,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자세로, 둘째, 눈, 비가 올 때는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셋째, 감속 등 방어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로 변경 시에는 방향 지시기 등으로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멈추거나 위험을 알릴 때는 비상등이나 전조등을 깜빡입니다. 또한 운전 시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시에는 멈췄다가 출발하는 것을 통해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물품을 배송, 집하하는 지배달 씨는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땀을 많이 흘린 지배달 씨는 안전모를 벗고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지배달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신발끈이 페달에 끼어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더욱 크게 다친 지배달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탑승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5번째 사례는 자전거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으며 가급적 끈이 없는 신발을 신는 등 안전한 복장을 갖춥니다. 또한 출발 전에는 뒤를 확인하고 수신호를 통해 주변 운전자에게 나의 진로 변경 의사 및 돌발 상황을 알립니다. 여기서 잠깐 올바른 자전거 통행법을 알아봅시다.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횡단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합니다. 자전거 횡단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는 어떻게 보행 이동 시 사고에 대처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보행 이동 시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지 아래의 빈칸에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에 보행 이동 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 보행 이동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다짐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은 보행 이동 시 사고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행 이동 시 사고를 경험한 5명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방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행 이동 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에 관하여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 뒤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꺼야 합니다. 운전자는 현장에 부상자가 있는 경우 사고 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하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수행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 가벼운 부상이라도 반드시 경찰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부상이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의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중 보행 이동 시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피해자와 운전자 모두 주변 사람, 동료, 노인 일자리 사업단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노인 일자리 사업단 팀장님은 수행기간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차가 없을 때는 자동차 도로로 걸어도 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길을 걸을 때는 언제나 안전하게 보행자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자동차 운전 중 진로 변경 시에는 방향 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진로 변경 시에는 방향 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가운데로 통행해도 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전사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하며 나는 보행이동 시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별도로 출력하신 다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보행 이동 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상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하신 보행 이동 시 사고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행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알아보고 보행 이동 시 사고 사례를 통해 사례별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